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넘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거나 삭감할 때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아마 사안에 따라서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회 다음에 의결 기관이네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의회에서 그럼 심의를 해서 의회로 예산을 넘기잖아요. 편성하기 전에 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많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 정도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하고 내용이 상반됐을 때는 심의위원들도 또 역할이 기능이나 역할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이 돼서 의회에 넘어와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를 수정안을 낸다 했을 경우에는 네.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내용-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전의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절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그렇게 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이 와서 뭔가 부분적으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타당성이나 그 예산 그 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 이제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다시 그 예산을 변경을 가할 때는 아마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아마 예산이 이제 보조금 심의한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된다 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산의 이제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이제 예산에 좀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임기 3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3월 달에 당초에 이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 중간에 민선 다시 7기 변경된 들어와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심의위원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바꾸셨습니까? 안 네, 바꾸셨습니까?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질의답변 마지막 기획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그 예산 본예산 처음 이제 그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 민선 7기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 토대가 되는 예산이 어떤 전 부서를 총괄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마 그 위원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민선 7기에 대한 기대 또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때 역시 이제 태권도라는 큰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반딧불을 모티브로 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이 이제 농업 분야하고 관광 분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하고 관광 분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임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경제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경제 부분하고 인구 문제는 꼭 풀어야 될 해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조 사업 실링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보조 사업은 어떤 곳에 보조되어야 되는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조 사업의 그 어떤 그 기준 우리가 실링에서도 제외를 시키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다 반영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은 큰 이제 염려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우리 순수 지방비 군비 부분 실링 부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총액으로 해준 게 126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예산을 받아봤을 때 한 211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자율적으로 기존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봤으면 좋겠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효과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좀 통폐합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앉혀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을 했었는데 126억 가지고 그 보조 사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매년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조금 실링제 이 부분도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1차적으로는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매칭 펀드로 좀 적용시켜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탁으로 갈 것은 위탁 사업으로, 대형으로 갈 건 대형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하는 주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을 거의 이제 그 211억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네네. 이제 126억에 맞추느라고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조 사업이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관에서 보조해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관에서 보조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조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보조 사업의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보조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민간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좀 조금만 도와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보조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려움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보조 사업들에 대한 평가 분석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조 사업 변화를 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 근거 마련도 그죠? 지원 근거 법령이나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준다라는 것도 사실은 보조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지. 보조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조례 만들면 이거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의 가치, 이 사업의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조 사업을 할 때 이제 아까 이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좋은 사업이나 아이템들이 있으면 좀 제안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을 처음 한번 접해보다 보니까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예산이 사실은 민선 7기의 군정 방향이고 군정 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쭉 지금 예산 질의 답변하면서 예산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좀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이 다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예산서는 무조건 종합발전계획서라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니까 선심성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퍼주기식 선심성, 어떤 그 사업에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균형 있고 가치 있게 어떤 그런 사업들이 참신하고 신선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기보다는 좀 선심성이 많았다라는 거, 다수의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민선 7기 이 4년이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인구, 지역 경제, 또 관광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늘 고민이 있고요. 아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좀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특히 이제 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퍼주기식 예산보다는 좀 그 가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중점을 두시고 본예산 2019년 본예산 그 집행 과정에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